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 수업이 있어서 오늘 컨디션 회복하면서 루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람을 채우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 읽을 부분은 지족입니다. 욕심을 최대한 버려야 한다. 삼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스스로 제어하고 억제한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욕망을 끝없이 쫓다 보면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언제나 불만으로 가득해져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만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은 감사 표현하는 걸로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즉,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그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행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해진다는 보편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죽을 때 대단히 행복한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에게는 108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부처는 이 번뇌가 인간을 괴롭히는 원흉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행복한 인생이었다. 108번뇌. 부처는 이 번뇌가 인간을 괴롭히는 원흉이다. 또 그 번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욕망, 불평, 분노라는 삼독. 그 번뇌 중에서 불평하고 욕망하고 분노한다. 우리 인간은 이 삼독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다. 남보다 잘 살고 싶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다, 빨리 출세하고 싶다, 무력, 명예욕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하며 곧바로 화를 내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의 질투를 품는다. 이렇게 대부분 이런 번뇌에 24시간 휘둘려서 살아가고 삼독에 휘둘리며 사는 그 삶이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부처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인간을 이만큼 잘 표현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라며 감탄한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분 가랄 찬바람이 부는 쓸쓸한 풍경 속에 한 나그네가 귀갓길을 서두르고 얼핏 보니 길가에 흰 물체가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고 나그네가 무엇일까 해서 가까이 보았더니 뼈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람 뼈가 왜 있지? 하며 계속 길을 가는데 길 저편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 다가오고 있었고 나그네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호랑이에 잡아먹힌 사람의 뼈였구나 깨달은 동시에 발길을 쏜살같이 달아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낭떠러지 끝에 소나무가 있었고 도망치려고 소나무에 기어올랐는데 호랑이도 고양이감으로 발톱을 세우고 기어오르고 오케이. 내용이 길어요. 자, 그래서 스키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덩쿨 아래로 오지 못할 때는 일단 안심이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 위쪽에서 깔짝거리는 소리가 나서 흰지와 검은지가 동시에 덩쿨을 깔고 있었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했는데 끊어버리면 바닷속으로 가는구나. 나그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시하며 덩굴을 흔들어 지를 쏘는 것뿐이었고 그 순간 뭔가 뜨뜻하게 끈적한 것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뭔가 싶어 핥아보니 꿀이었다고 해요. 살펴보니 위쪽에 벌집이 있는데 나그네가 덩굴을 흔들 벌집도 흔들어 꿀이 떨어져서 어느새 두 마리 쥐가 덩굴을 갈가면 또 잊은 채 꿀의 달콤함에 취해버렸다고 해요. 발밑에 여전히 소동이 치는 파도 속에서 붉고 검은 푸른 형이 입을 벌리고 있고 나그네는 아래를 보며 무서워 위만 보고 덩쿨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는 이게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이야기를 듣고 웃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부처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지? 이 이야기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찬바람이 부는 가을 날에 혼자 기가를 서두르듯 인생을 아무리 친구나 동료가 많아도 결국 혼자 걷는 길이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고 호랑이는 무상,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언제나 뒤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건강식을 먹고 이세에게 의존하고 종과에 기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한다. 그래서 겨우 도달한 소나무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와 재산이고 거기서 구원을 찾지만 죽음은 예외가 없고 지위와 재산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가느다란 덩굴에 매달린 인간의 모습이다. 덩굴 뿌리를 갉아내는 흰쥐는 낮, 검은쥐는 밤, 즉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오는 동안 인간은 결국 수명을 다한다. 뭘 이렇게까지 힘들게 적어놨어요? 뭘 이렇게 인생을 막 고난스럽게 이렇게 적어놨지?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 그래서 바닷속의 세 마리 용은 앞에서 말한 삼독, 즉 세 가지 독입니다. 붉은 용은 분노, 검은 용은 욕망, 푸른 용, 오케이. 인간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걷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죽음에 쫓기고 또 자신의 마음에 만들어낸 세 가지 또 독에 쫓기며 살게 된다. 물론 이 귀신과 번뇌는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하나 사자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맹독이 들어있다. 이 귀신과 번뇌야말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흉이다. 이기심과 번뇌. 인간에게는 번뇌에 정받아야 되는 훌륭한 마음도 있습니다. 누구나 남을 돕거나 세상을 위해 애쓰면서 기쁨을 느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가 너무 강하면 이 마음이 좀처럼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최대한 버려야 하고 삼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하고 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는 만족을 아는 마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꾸려고 했습니다. 아등바등 욕심을 부리고 분노에 휘둘리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지 말고 마음의 풍요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만족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인생이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하다.
음. 오늘은 이 책을 이제 그만했고, 절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제. 오케이. 왜 절제하지 못했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절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토아적 삶의 권유. 준비와 반성. 스토아 학과는 하루의 특별한 유전들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 것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분 동안 준비를 한다면 하루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의 주요 목표에 집중을 할 활동을 정하고 오늘 달성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간단하게 말해보면 지연과 산만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만 마음의 평온이나 타인의 애정을 잃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짐했다. 그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정적 시각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그걸 실천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처리할 준비가 있다는 사실도 떠올리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현자는 포르투나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안정적인 건 없다. 초기 준비하는 그 감사의 초기 준비에는 감사의 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urelius는 일기에서 현자는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안정적인 것은 없다.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떠올린다. 초기 준비에는 감사의 마음, 그는 하루하루를 자신을 실험하고 성장시킬 새로운 기회로 보았습니다. 좋아요. 요컨대 매일 아침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보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부정적인 감정 없이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매일 아침 마음을 준비할 시간을 가져보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부정적인 감정 없이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 준비를 하고 완성한다. 하루의 결산은 하루를 마친 시간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행동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나는 나만의 법정에서 내 사건을 분류한다. 불이 꺼지고 이런 습관을 잘 아는 아내가 자리를 피해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점검한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과 말을 샅샅이 다시 살펴본다. 좋아요. 좋은데요. 오케이. 지금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원칙에 따라 행동했는지 자문해 볼 순간입니다. 무엇을 올바르게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맞아요. 세네카는 매일 밤 판사 앞에 앉아서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밤이 되면 비록 자기의 법정에서라고 해도 자기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기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진다. 맞아요. 이거 좋은데요? 에픽테토스는 하루가 끝날 무렵마다 완성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그걸 다음 날의 목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자신의 일상적 행동에 대해 자주 반성하며 자기 실수를 알아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마다 완성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그걸 다음의 목적으로 남겨두었고 자신의 일상적 행동에 자주 반성하면서 자기 실수를 알아야 그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맞아요. 참. 나는 이성적 존재로서 내 잠재력에 접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마음을 바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나 욕망 때문에 내 길에서 빗나가고 있는가? 매일 당신이 맡게 되는 도전들에 대한 반응과 행동에 관해서 반성하면 자신을 더 잘 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발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당신이 맡게 되는 도전들에 대한 반응과 행동에 관해서 도전들에 대한 반응과 행동에 관해서 반성하면서 자신을 더 잘 알고 성장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발전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늘 그렇듯이 그 연습의 목표는 실수에 관한 자책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나는 널 용서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행동을 점검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만일 매일 이런 준비와 반성을 하는 게 벅차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고 월요일 아침에 한 주를 기약하고 일요일 오후에 주요 성공과 실수에 대해 생각해보라.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리님.